전문가님 그러면요. 매수 입장에서 접근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섹터, 그냥 넓게 어떤 테마를 위주로 볼까요?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 섹터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네.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종목별로 평소에 관심 있던 종목? 네, 그냥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지금 현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종목을 충분히 갖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대부분 물려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갖고 내 계좌를 관리하려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을 자꾸 현금 있는 걸 갖고 이거 저거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계속 물려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사실 괜찮은 종목이 보이지 않아요. 예, 그냥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있는데 이거 좀 많이 깨지고 있구나, 저거 좀 덜 깨지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 시장에서 보이는 거는 제 눈에 보이는 거는요. 세력주나 그런 작전주들밖에 안 움직여요. 예. 그냥 그런 어떤 세력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그게 평상시의 주식시장은 맞아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경험해보지 못한 예전에 그냥 정상적인 주식시장, 재미없는 주식시장, 예,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주식시장 말고 그럴 때 보통 그냥 주식의 종목을 괜찮은 것들을 투자를 해놓고 기다림을 갖잖아요. 기다렸다가 그 주식이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아니면 중간에 어떤 급등을 주거나 하면 수익을 실현하고 이런 어떤 패턴으로 많이 하시는데 지금이 이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 기대감만으로 여러 종목들이 막 섹터별로 움직이면서 다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조용해졌고 그리고 예전에 그런 시장처럼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세력주들만 움직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팜스토리라든지 오늘 팜스토리 상한가 갔는데 저는 며칠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거 세력주구나. 그 세력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주식들만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 쿠팡 관련주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움직이고 그리고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런 것처럼 이재명 뭐 아니면 뭐 윤석열 관련주 뭐 이런 어떤 그런 테마들 오를 만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갖고 올리는 그런 종목들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뭐 개척 이렇게 새로 발굴해내는 것보다는 기존의 본인 포트를 좀 잘 관리하고 방어를 하면서 나중에 시장이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현재가하고 좀 맞춰놓고 종목을 좀 압축하고 조금 더 내려가도 좀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본인의 탄탄한 계좌를 만드는 게 지금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종목을 담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매수 관점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요즘 연일 하락장이 계속되면서 멘탈이 약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한가요? 주식을 종목을 잘 골라야 되나요? 아니면 타이밍이 좋은가요? 제가 약간 꼰대 같은 말씀을 드리면 주식은 종목이 아니고 그냥 운영이고요. 운영. 예, 운영이고 내 주식을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마인드예요. 마인드. 예, 그냥 기질. 본인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 능력에 벗어나는 종목을 욕심내지 않고 그리고 원래 내가 생각했던 어떤 부분에서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초심을 잃지 않고 내 능력이 계속 성장해 가면 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하실 수 있는 것들은 경험이죠, 경험. 예, 처음부터 그냥 뭐 골프 선수 하고 싶다고 해서 골프를 쳐봤는데 재밌어서 나 그냥 프로 선수 할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식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주식도 골프 선수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식 조금 해봤는데 재밌네, 나 이거 프로 선수처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골프 프로 선수는 매일매일 돈을 잃지 않지만 주식은 프로 선수가 되기 전에 매일매일 돈을 잃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경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계속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예, 쌓아가면서 본인의 멘탈을 좀 잡고 계속적으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경험이 좋다고 하셨는데 경험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정작 내 돈이 들어가니까 예민해지고 더 신경이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취미로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즐기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럼 비중을 전 재산이 뭐 100%라고 하면 어떤 비중으로 어느 정도를 담아야지 안전할까요? 참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현금을 가지고 이제 좀 한 절반 이하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좀 괜찮으면 조금 더 태워서 좀 이제 끌고 가고 하는데 평상시 때는
절반 이하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좀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현금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정도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망가지지 않게.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프로들의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야 뭐 이 부분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삶이 휘둘려도 괜찮지만 네. 일반적인 분들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자기도 생활이 있는데 그 막 돈을 집담보 대출을 해갖고 여기다가 다 쏟아붓고 네. 본인이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니까 일단 비중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 진입할 때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취미처럼 적은 돈으로 하시고 거기에 이제 조금씩 100만 원으로 돈을 수익을 낼 수 없는 사람은요. 1억 갖고 수익 내긴 더 어려워요. 100만 원 갖고 네. 100% 내기는 굉장히 쉬워요. 네, 뭐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그냥 비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1억 갖고 1억을 만드는 건 어려워요. 예, 100만 원은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냥 뭐 200원, 300원짜리도 살 수 있어요. 그냥 급락 아니면 급등, 그냥 그런 것도 막 할 수 있는데 1억, 10억, 뭐 100억 이렇게 되면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100만 원 갖고도 수익을 못 내면 1000만 원, 1억을 집어넣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마인드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혼자서 멘탈 잡기 힘드신 분들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한번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000004개 꼭 입력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섹터별로 보니까 해운주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해운주들이 네. 조금 그러니까 시장이 살 주식이 없다. 네, 그냥 어제 해운주가 급락이 떨어졌어요. 네. 어제 급락이 떨어질 때 그 분봉을 한번 보시면 HMM 분봉을 한번 보시면요. 그냥 뭐 수지 급하강했거든요. 예, 갑자기 무슨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제 장 초반에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았을 때 해운주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옆으로 기다가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해운주가 급락을 하는 거죠. 반대로 가나 봐요, 요즘에. 네. 왜 그럴까요? 네.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가 뭐죠? 기존에 시장이 안 좋을 때 네. 이 해운주들은 계속 조정 없이 올라왔어요. 근데 시장이 만약에 괜찮아지면 네. 괜찮아지면 해운주 말고 살 주식이 많잖아요. 이거 이제 뭐 팔아서 다른 주식 살려고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시장이 마땅치가 않다. 또 시장이 계속 그냥 또 밀려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해운주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제 HMM뿐만 아니라 어제 보시면 대한해운도 마찬가지 어제 마찬가지 흐름이 나왔죠. 시간적인 타이밍만 좀 달랐을 뿐이지 다 마찬가지. 페노션은 어제 블럭들도 나오긴 했지만 이 기존의 다른 회사들이 블럭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주가 흐름이 계속 안 좋았어요. 왜냐?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블럭딜을 했는데 블럭딜이 무슨 회사에 큰 어떤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블럭딜이 지분 갖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거를 이쪽 주머니에서 어차피 내 회사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이 HMM도 이게 하림그룹 건데 다른 인베스트먼트에서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인베스트먼트가 가져갔어요. 이게 뭐 악재인가요? 아니 그냥 네. 이쪽에서 갖고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바뀐 맞아요. 건데 이거를 시장에서 악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제도 노란톡에서도 아니 페노션 블록딜 했는데 이거 뭐 악재 아니냐. 근데 아니 주인은 따로 있고 자기네들이 이쪽에서 갖고 있다가 이쪽에서 팔았는데 이게 왜 악재인가요? 네. 그럼 오늘은 왜 반면에 하락장인데 왜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살 주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또 다시 그냥 관심이 해운주는 이쪽으로. 해운주는 네. 지금 업황이 장기적으로 계속 괜찮아지는 거고 경기가 살아나면 물동량이 늘어나고 네. 그게 너무 눈에 보여요, 그냥. 예. 근데 요즘에 최근에 너무 단기적으로 과열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전망은 좋다고 전문가님이 늘 말씀해주고 계신데 네. 이 좋은 흐름이 언제까지 갈까요? 주식은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전망도 좋아요. 더군다나. 그럼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고 싶겠죠. 네. 그러니까 어제 살려고 들어갔다가 어제 맞은 거예요. 정말 그게. 타이밍이 그런 게 또 중요한데. 함정이에요. 네. 그래서 어제 그렇게 했다가 또 다시 이제 지지부진해지니까 또 이제 다시 살 게 없는 거죠. 다시 해운주 판 거 다시 사자. 해운주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이제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시장의 이제 심리예요, 심리. 이제 그런 것도 이게 경험이 좀 있어야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또 시장이 한 번에
확 돌 때는 해운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또 다른 이제 지금 많이 떨어진 성장주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해운주 갖고 계신 그 저희 노란톡 회원분들한테 이제 그 HM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좀 이제는 이거 팔고 나중에 많이 내려온 성장주 쪽으로 좀 바꿔보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망설이다가 어제 급락이 떨어져서 못 팔았다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또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이번 기회에 좀 어느 정도 슬슬 기존에 수익 많이 내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또 올라오면 조금 약간 매도 마인드를 갖자. 근데 이제 지금 HMM이나 이제 그 페노션하고 대한해운하고는 조금 약간 얘기가 다른데요. HMM은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페노션이나 초반에는 같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긴 한데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덜 올라왔고 이게 벌크선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컨테이너하고 벌크. 컨테이너는 이제 수출을 어떤 기반으로 해서 어떤 물품을 실어서 날리는 거고 페노션은 이제 철광석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곡물이라든지 그런 걸 실어서 물동량을 나르는 건데 일단 그 이 물동량이 경기가 실제로 좋아지면 아마 생길 거고요. BDI 지수가 이제 컨테이너 지수보다 지금 뒤늦게 조금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컨테이너, 벌크선 관련한 어떤 요 해운 회사들은 조금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해보고 HMM이나 좀 많이 오른 것들은 좀 그게 언제 체인지가 되는지 이제 HMM하고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거죠. HMM, 대한해운, 페노션 이 주가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언제 HMM은 내려오는데 페노션하고 대한해운은 올라가느냐 이 디커플링 되는 시점을 좀 보고 그게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페노션하고 대한해운은 좀 지속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HMM 살펴보면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현재 지금 배재훈 사장이 1년간 연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연임 기간 내에 민영화를 진행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민영화 되면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민영화되고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죠. 네. 네. 이제 민영화, 공영화 이 부분들이 한국전력이 공영화돼 있어갖고 지금 주가 못 가고 있어요. 예, 뭐 그 발전 단가만큼도 돈을 못 받는 거죠. 이 공영화돼 있는 어떤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한 또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공공재로 있는 회사들은 사실 수익의 극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HMM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미주 노선, 유럽 노선이 있는데 그 미주 노선이 없는데도 억지로 만들어서 했어요. 예, 수출하는 기업들이 지금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한다 이러니까 나라에서 억지로 이제 만들어 갖고 또 하는 거죠. 무슨 배가 그냥 와야 되는데 올 때는. 예, 유럽 노선을 가면 갈 때 채우고 올 때 채워서 올 수 있는데 미주 노선을 가면 갈 땐 채워서 가지만 올 땐 빈 배로 온다. 그래서 미주 노선을 못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HMM이니까 이게 현대상선이었으면 했겠어요? 안 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공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되면 수익의 극대화를 좀 할 수 있고 다만 근데 이게 규모가 큰 어떤 그 자금이 필요한 거다 보니까 웬만한 회사들이 가져가서는 사실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이게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현대상선에서 완전 그 해운들이 다 이렇게 안 좋아졌을 때. 네. 근데 그 회사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몇 개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런 부분에 이슈가 나오면서 또 이제 계속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의 여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를 가져갈 수 있는 회사는 여러 가지로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몇 군데 없거든요. 예, 그런 대기업들이.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 예상해서 아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제 예상에는 네. 가장 강한 후보는 네. 포스코가 아닐까. 네. 예, 포스코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 좀 약간 어느 정도 그 시너지가 좀 있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언젠가는 민영화가 될 거니까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포트에 담는 거는 괜찮은 거겠죠? 네, 뭐 HMM 계속적으로 괜찮아 보이는데요. 좀 네.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게 있으니까 주가는 그 앞전처럼 또 조정을 받아야 돼요. 예, 주가가 건전하게 가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처럼 미국 시장처럼 네. 가다가 조정을 받고 또 다시 가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계속 올라가면 언젠간 터지는 거예요. 예,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계속 올라가면 그게 살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조정이 더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조금씩 받으면서 가주는 게 사실 좋고요. 그 전 앞전 흐름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한 두세 달 정도, 세네 달 정도를 HMM 옆으로 조정을 받다가 기간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앞전의 상승폭과 지금의 상승폭이 거의 비슷하게 비율이 맞으니까 기술적으로도 좀 조정 구간에 들어올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그거에 맞춰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그럼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SDI가 연내 중국 텐진 공장을 증설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 SDI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일제히 상승세 보였습니다. 전문가님은 이들 중에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어요? 일단은 그 부분 때문에 뭐 종목들이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냥 TSI라는 종목이 얼마 전에 그 고객분 여기 회원분께서 상담을 의뢰하신 종목이었는데 그 종목이 오늘 이제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이 급등을 했길래 봤더니 삼성 SDI 그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거긴 한데요.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그러니까 앞에 여기 보시면 보이시고 여기 또 매집봉 보이시죠? 예, 그렇게 했다가 오늘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준 거고 무상증자로 인한 어떤 부분의 이슈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어떤 그렇게 올릴 수 있는 또 명분이 되니까 또 오늘 한번 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지켜보시되 어차피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다 투자를 한다. 전고체 배터리 퀀텀스케이프 제일 앞서 있는 그 미국의 퀀텀스케이프 회사도 4년 동안에 상품을 못 내놔요. 전고체 배터리는요. 그 이후에나 나올 거고요. 뭐 투자하고 뭐 하는 부분에서 수혜를 입으려면 아직 멀었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뭐 SK노무에서 새 회사들하고 다 거래를 하는 회사긴 한데 사실 실적이 아직까지는 지금 보면은 실적이 그렇게 뭐 좋지가 않아요. 일단은 뭐 너무 규모가 작죠.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도 좀 작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주식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준일이 30일인가 그래요. 3월 30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마 주식이 쉽게 죽지는 않을 거고요. 그 안에서 조금 운영을 하시면서 이게 그 무상증자가 끝나고 나면 주식을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무상증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네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 보면은 무상증자가 요즘에 근데 제약바이오주들 사이에서 유행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알테오젠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무상증자를 선언하면서 강세 흐름 보였거든요. 네네. 이 종목들 어떻게 보세요? 알테오젠이 오늘 무상증자를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오늘 한 20%까지만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네, HLB는 무상증자를 한 게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HLB는 그 어떤 이슈로 인해서 지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 부양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회사의 유보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실까요? 알테오젠 일단 지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알테오젠 유보율을 보면요. 현금을 쌓아놓은 유보율을 보면요. 예전에 2016년부터 계속 현금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 그 2020년 9월 달에 좀 많이 줄었죠. 예, 물론 유동 비율이나 부채 비율이 별로 많이 없기는 한데요. 회사는 뭐 흑자 전환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안정된 상태는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이게 바이오 시밀러 하는 회사인데 복제약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를 많이 받아서 시가총액이 지금 3조 9천억이에요. 3조 9천억, 4조 정도 되죠.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뭐 10위 안에 들어있는 회사고요. 일단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흑자 전환을 했지만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매출도 굉장히 작고 300억 정도의 매출, 80억 정도의 영업이익. 네, 그 정도에서 시가총액 4조. 재무 비율 보면 그럼 이 회사가 이 정도 300억 정도를 벌어도 시가총액 4조 정도로 할 수 있냐? 뭐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높나? 네, 자기 자본 이익률 16%고요. 영업이익률이 한 21% 정도. 네, 그 정도라서 뭐 그런 부분들은 괜찮긴 한데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이 무상증자로 어떻게 주가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결론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약간 헛발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에서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요 정도 내려왔다고 여기서 유상증자를 해버리면서 이 현금 쌓아놓은 걸 여기다 써버린다라는 게 좀 아쉬워요. 그냥 오히려 나중에 뭐 이 주식 뭐 갖고 있는 회사가 뭐 이 주가 흐름을 하루 이틀 볼 게 아닌데 이 밑에 있을 때 이럴 때 나중에 좀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요 정도의 흐름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 무상증자로 해서 주가를 부양한다 하더라도 이 앞전에 물려있는 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게 크게 돌지 않는 한 그냥 이런 무상증자 이슈만 갖고는 회사를 돌리기 쉽지 않은데 지금 현재 회사 상황 속에서 재무제표나 뭐 그런 어떤 현재 지금 유보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무상증자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알테오젠 무상증자 했다고 해서 이거 따라가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올라간 거라서 이거는 쉽지 않아요. 아까 TSI하고는 다르거든요. TSI는 지금 올라가고 옆으로 기고 있다가 이런 어떤 정배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알테오젠은
이 무상증자 이슈로 이거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매물이 여기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거 크게 뭐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거 먹으려고 따라가거나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까지 이슈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벌써 또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네네네. 잠시 후에 또 뵐게요. 네, 잠시 후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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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광석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